학교 흔든 딥페이크. 부모들 사이에서는 이모 프로필이나 SNS에서 애들 사진을 빨리 지우거나 내려라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딥페이크가 무엇인지부터 좀 함께 보겠습니다. AI 기술이 늘어나면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로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성범죄 영상에 악용되고 있는 건데 일반인의 사진을 이 음란물 영상에 합성을 해서 마치 음란물 영상에 일반인이 진짜 등장하는 것처럼 영상이 제작돼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범죄가 딥페이크 범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딥페이크 범죄가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그리고 5월 SNS에 올렸던 19살 A양의 셀카 사진이 이 성관계 사진에 합성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주변에 뿌리겠다라는 일종의 협박 메시지까지 이 A양은 받았습니다. 내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과 내 학교가 어디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라고 피해 여학생은 밝혔습니다.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딥페이크. 중고교생들을 한번 인터뷰해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학교에서 별다른 건 없는데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말해주신 게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강한 아이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제 친구 방에서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딥페이크된 것도 봤고 실제로 막 친구의 이름이 08땡땡땡 여기로 연락하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해시태그도 되게 불건전한 해시태그 자, 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여군도 피해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례일까요? 자, 텔레그램에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 900명 이상이 참여했고 참여를 위해선 현역 군인의 인증이 필요한 방이라고 합니다. 여군은 군수품에 비하하며 이름, 계급, 일상사진, 휴대전화 번호 등을 요구했고요. 여성 동료 군인의 사진으로 성착취물 영상이 제작됐고 공유됐고 유포됐던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군수품 창고 대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자, 여군의 어떤 사진을 요구하고 이름과 계급과 번호 혹은 인스타그램, 나이, 군복 사진 이런 걸 내면 성범죄 영상에 합성을 해서 다시 제공되는 900명의 현역 군인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니까 매우 충격적입니다. 전재호 의원님.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군인 또 군부대 그리고 또 회사 뭐 대학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금 중고등학교까지 이러한 피해가 좀 확산되고 있어서 예. 저도 딸아이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안하죠. 이게 뭐 N번방처럼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뭐 성범죄 뭐 사진 이런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얼굴이 도용이 돼서 이러한 그 성착취물의 대상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사실 그 자체로서는 특히 그 10대 그 여학생들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러한 것이 이제 AI 기술이 폐해죠. AI 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러한 많이 그런 뭐 범죄 의식도 없이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좀 이러한 자기들만의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고요. 저는 오히려 뭐 정부나 아니고 오히려 당에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뭐 지난주부터 이제 문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어제 대통령께서도 또 국무회의에서도 또 언급을 하셨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당대표,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어제 좀 그런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만 사실 이게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고 문제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은 이 10대 청소년들이 남자 그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이나 죄의식 없이 놀이처럼 놀이문화처럼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그런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문제점으로는 또 법의 어떤 그런 구멍도 있습니다.
이러한 그 딥페이크를 제작을 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뭐 본다든지 아니면 소지하는 것 이런 영상물을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법률의 미비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신속하게 또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대국민 교육을 그러니까 대국민 어떤 그 방송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학생들에게 알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저는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에게 고3 학생들이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공포, 걱정, 손편지를 보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고3 학생, 결코 가볍게 넘어갈 만한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당 차원, 국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라는 손편지가 한동훈 대표에게 보내질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이 두려움이 상당히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딥페이크 공포가 전국에 퍼져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참여 인원이 22만 명이다. 이 불법 합성물 제작 텔레그램 채널 내사에 착수됐고요. 전국 각 지역, 학교별로 세분된 대화방이 다수 존재하고 뭐 지능방이라고 불리는 것은 지인 능욕방, 겹지인방은 참가자들이 서로 아는 특정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선배, 선생님, 가족 등의 합성 사진으로 이 영상이나 성범죄 사진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일단 저거 가지고 협박하면 협박죄가 될 거고요. 협박죄고요. 그다음에 돈까지 요구하면 공갈죄가 될 건데 그 자체만으로도 성범죄 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요. 그런데 대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을 가운데 실제 그러한 행위로 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만약에 남자든 여자든 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면 우리나라는 손해배상이 돈으로 되는데 돈 가지고 저런 피해가 전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이든 그 정부하고 여당하고 뭐 야당 포함해 가지고 거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저 같은 사람은 뭐 이런 분들 잘 몰라 가지고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이 딥페이크 문제에 관련된 이 국가 차원과 또 당 차원, 정부 차원의 국회 차원의 대책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